오늘 영상은요, 온실이 있는 집입니다. 독특하게 온실이 있는 집을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건축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 영상을 올리는 건 이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더 붐이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느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땅이 있는 집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더 유행을 할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재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이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 이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으면 자기만의 공간, 문화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감성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성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건축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원주택으로, 아파트 빼고 전원주택으로 가서 그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지하 벙커 같은 겁니다. 위에는 어차피 주차장이고요. 차 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스크린 골프장 크게 하나 있고, 스크린 골프장은 설계할 때부터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설치해 놓고 나면 따라오는 게 영화관 같은 게 돼요. 그냥 나중에 적적하게 부부들이 영화 볼 수 있고, 거기서 술 한잔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문화 공간이, 감성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축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온실입니다. 그 공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제 스포츠나 의외로 이런 노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술 이런 것도. 그러면 그분들은 또 온실같이 화초를 키우고 채소를 키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뭐 야채도 집에서 키워 먹는 어떤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근데 그 키워 먹는 게 뭐 돈을 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취미이자 생활이에요. 나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온실이나 중정 같은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세 가지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저는 건축 벽에는 꼭 돌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고를. 돌이나 천연자재지요. 이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이유가 앞으로 의원님 5년 후에는 돌 못 붙여요. 금액이 지금 금액에 최소한 5배, 10배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재 금액이, 시공비도 마찬가지고 돌 못 붙입니다. 앞으로 몇 년. 그래서 돌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근래 몇 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스타코나 워낙 금액이 비싸지니까 자재가 못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장에는 무조건 천연자재가 붙어야 된다는 건축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장에는 인테리어가 크게, 조그맣게가 아니고 크게 뭐 천장에서 1200에 2400 타일 같은 게 한 장이 딱 붙어서, 몇 장이 붙어서 크게 보여서 이쁘다든지 요런 인테리어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이런 걸로 조금 넣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비싸서 못하지. 누군 몰라서 못하냐. 비싸서 못하지. 그 돌 안 붙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싸서 못하지인데, 그걸 제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연구하는 게. 내년 3월에 선을 보입니다. 하나같이 폼이나 뭐 철공 콘크리트도 필요 없고요. 쭉 쌓아서 올리면 외장은 건축자재가 되고, 단열이나 이런 기준이 다 적합하고 성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단열, 돌벽이 한 번에 딱 끝나는 시공법을 지금 거의 90%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을 붙일 수 있다면 한 500 얼마에 550만 원 전후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집을 지으려면. 그래야 집 짓는 생각을 하지, 너무 비싸면 집 짓는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천연자재를 붙이는 방법이자 건축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천연자재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나갈 건데, 미리 제가 건축자재 영상을 가끔씩 올리는 이유에 대한 해명은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서 이렇게 영상을 앞머리에 또 잡았고요. 온실이 들어있는 집 영상입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나중에 머릿속에 설계하실 때, 언젠가는 집 한 채 지으시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집을 설계하실 때 한두 번 생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계속 보세요. 오늘 영상은요, 좀
특별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자주 동장하는 지을레오죠. 지을레오 사장님 밑에 전화번호를 해드릴게요. 가격도 싼데 요거는 조금 특별 집입니다. 프로젝트 집이에요. 온실이 들어있는 집인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와보고 싶었거든요. 구조라기보다 어떤 생김이나 어떤 실용성을.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만족을 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아마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집 2채나 3채를 짓잖아요. 지하 벙커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는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랑 좀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전화번호 밑에 달아드릴게요. 혹시 경기도 지역이나 이쪽에서 집 지으시는 분이 금액이 딴 데보다도 굉장히 싸요. 또 10% 20% 싸게 지으십니다. 기술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이 집 특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온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중정이라고 집 사이사이에 정원 중정이 유행했는데 중정보다도 이게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온실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집도 따뜻하고 편안해지고. 요 집을 조금 설명할게요. 외장은 뭐 연음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층으로 져서 특별한 거는 벽을 이런 세라믹 사이딩 같은 걸로 아니고 이게 혹두기 마감식으로 된 건데 벽돌을 양쪽으로 펀칭으로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벽돌 같이 우리로 따지면 혹두기 모양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시공했는데 의외로 또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는 우레탄으로 딱 외장 쳐져 있어서 괜찮고 조적 벽돌보다는 그 사장이가 손해놨대요. 원래 다른 걸로 돼 있었는데 더 이쁜 걸로 한다고 그래서 외장 자재에서 손실을 좀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벽돌 외장 자재는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집 구조를 설명을 드리려고 진짜 온 거예요. 저는 뭐 집 짓는 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너무 멋있어서 온 거고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도 똑같이 나무랑 벽돌이랑에 멀리서 한번 비춰봐봐. 의외로 세트가 괜찮지요. 세트가 잘 맞습니다. 이 파벽 부순 벽돌이랑 나무랑 의외로 인테리어가 잘 맞아요. 색이 괜찮습니다. 뭐 조금 젊은 층들은 노후라고 할 텐데 연세 드신 층들은 이 색이 온화한 느낌이 정말 괜찮아요. 나무랑 맞는 게. 짜잔 안에 들어가셔서 위원님 이게 정말 이 집 트렌드입니다. 이 집이 좀 건축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집주인분이. 그래서 이게 온실이라고, 여기 온실이 25평이고요. 안에가 집이 45평인데 이 온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제가 미리 뭐 상상은 하고 왔거든요. 하면서 예상은 하고 왔는데 예상보다 오늘 날씨 춥잖아요. 오늘 1월 1일 벌써 0도로 시작한 날인데 오전인데도 여기가 지금 따뜻해요. 그래서 이 온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집안까지 온실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문 열어놨잖아요. 지금 문 열어놨는데 밖에보다 온도가 한 4, 5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정은 집 사이사이에 있어서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실이 있는 거는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전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여기다가 뭐 화초 같은 걸 키운다는데 이거 키울 때도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난로예요. 화목난로인데 여기다 난로를 놓는다고 합니다. 이 중정에 여기에. 근데 여기 그러게 이 온실 있는 집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실은 와봤지만 이렇게 돼 있는 온실은 안 와봐서 건물도 잘 지었고 이 온도랑 실내 온도랑의 차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을레오 사장님이 이 철골 이런 걸 많이 지으시니까 이쪽에 조금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들이 더 접목이 된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건축 문화에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온실을 집에 전원주택에 넣는 게 난방비에도 좋고 어떤 집 구조에도 좋고 안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쭉 한번 보여줘. 이 온실 느낌이 너무 옛날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현재 따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 따뜻한 열기가 그대로 이 집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문이죠. 문이고 회원님 이거 아직도 저희가 있어요. 나중에 지을레오에서 직접 사셔도 됩니다. 이 문 열고 요 안에까지 이걸 또 설치하셨네요. 저번에 했던 문살 있잖아요. 문살 여기다가 창호지만 붙이면 되죠.
제가 창호지 다 사놨거든요, 회사에. 이거 붙인다고 하고 지금 못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아마 평상시에는 이것만 열고 계시겠지요? 여기 키우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 문을 열면 밖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온도 차이가 여기 온도랑 실내 온도랑 비슷합니다. 조금 있다가 찬 방도 들어가 볼게요. 이 온실이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제가 집 소개합니다. 집 파는 것도 아닌데, 그죠? 집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실로 꾸미신 거죠? 저쪽은 방인데, 방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요 거실이랑 여기랑의 차이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그냥 요 거실에서 있다가, 여기가 화초 같은 걸 키울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냥 가면은 화초 키우는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약간 꿈꾸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런 게. 저는 거실이 밖에랑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건축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실에서 그냥 한 발짝만 딱 나가면 조금 화초나 나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역자 설계, 여기도 기역자 설계죠, 일부분은. 기역자 설계가 저는 맞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디귿자 설계도 좋은데, 기역자 설계가, 온도가 여기는 지금 똑같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사장님한테 여기 주안점, 여기 어떤 걸 주안으로 졌는지 한번, 그 다음에 회원님, 큰 거. 이것도 좀 도움받을 만해. 이거는 백토라는 거예요. 제가 황토는 설명을 자주 드리죠. 백토라는 거를 해서 백색하고 편백나무랑 두 개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백토는 물을 빨아들였다 하잖아요. 제가 시흥집에 진짜 4층짜리 건물도 그때는 황토로 지었죠. 황토는 약간 조금 연세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층엔 좀 덜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백토가 의외로 또 괜찮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소성도 800도, 1000도에서 소성시키는 것도 같고 프레스도 같고. 근데 의외로 이게 지금 타일이나 실크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백토입니다. 천장은 나무랑 요거랑 요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설명드리려고 제가 안에 들어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거실인데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똑같이 햇빛이 있는데 온도 차이가 한 4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추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온실이랑 이어지지 않은 독립 공간이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춥습니다. 온실은 이쪽인데요. 이쪽의 온도가 이쪽으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 온도가 보면은 여기 온실 온도가 여기 거실에 이렇게 딱 전달이 될 수 있게 어찌 보면 공간은 제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도 너무 좋고요. 여기 온 보람도 있고 코너로 기역자로 해서 원래는 여기가 온실이 아니면 여기가 그냥 정원이겠죠. 뭐 바베큐 같은 거 해먹을 수 있는 정원일 텐데 이렇게 꾸며진 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을 지으신 지을레오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저렴하게 지으세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집 건물 주안점을 두셨던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 또 같이 서 있습니다. 네, 이 집은 이제 건축주분하고 저하고 몇 번 미팅을 갖고 설계를 몇 판, 3번, 4번 변경하면서 좀 온실과 그 가정집하고 같이 붙어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집은 격자 집으로 해가지고 35평이고 온실은 25평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는 아이스핑크 패드를 깔고 엑셀 파이프를 깐 다음에 황토 보드를 깔고 그 위에 강마루 시공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고남의 피로가 풀리고 전반적으로 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닥 밑에 단열재가 한 30cm 정도 넣었기 때문에 열이 한국 문화, 굴자 문화다 보니까 열이 밑으로 콘크리트로 새나가는 부위 많은데 여기는 거의 제로 정도로 밑으로 안 새고 다 위로 올라오는 그 형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이제 이 온실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도 저도 이렇게는 처음 지어봤는데 따뜻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난방을 안 해도.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제 밤에만
하목나루를 피울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하단에는 편백나무를 썼고 이 위에는 이제 벽지 한 장 안 붙이고 황토가 아닌 백토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보시다시피 편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그 호텔식으로 그 싱크대 개념으로 손 씻는 데를 그걸로 시공을 할 겁니다. 여기가 정말로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원 설계는 있겠지요. 원 설계는 있을 텐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짓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실이랑 집이랑 매칭되는 집을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올리죠, 이런 영상을. 그렇게 한번 올려보고, 혹시 노하우를, 이분들 너무 바쁘세요. 진짜 지으실 분만, 지으시고 건축을 하실 분만 밑에 번호를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좀 같이 기술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온실이 있는 집이고요. 여기 집주인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한번 나중에 화초가 다 컸을 때 너무 한번 와보고 싶은 집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집이 흔치가 않잖아요. 이뻐도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고 아니고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합니다.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제가 드물게 들은 집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도 지금 집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를 통해서 몇 가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사랑합니다.